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전쟁 우려가 경감된 데다 미국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6% 상승한 26,064.02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3% 오른 2,897.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5% 상승한 8,030.0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캐나다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와 협정 타결은 무역정책에서 큰 진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빨리 합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대단한 협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또 캐나다와 합의가 이번 주 종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상이 난항을 보일 요인이 특별히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에 127.9에서 133.4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0월에 135.8 이후 약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126.5를 전망했습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경제지표 부문 디렉터는 역사적으로 높은 소비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소비를 지속해서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관망 심리가 강화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5% 하락한 68달러 53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유지됐지만 WTI가 지난주에 4%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날은 차익 실현성 매도가 우위를 점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마의 2,3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속에서 하루 만에 800선을 내줬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로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이슈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1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절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가치 역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에 환율의 흐름이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듣겠고요. 미국과 멕시코의 나프타 재협상 타결이 또 향후 미중 간 무역 분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정부가 곳간을 열어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합니다. 어제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증시 모멘텀 함께 짚을 거고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여야가 규제 완화 대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8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뉴스 두 가지를 꼽자면 먼저 하나는 위안화 절상, 또 하나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 나프타 개정 합의 소식일 겁니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 어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14개월 내 최대폭으로 절상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역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봐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시장 내 증권 시장의 주변 환경, 주변 어떤 그 변수들의 움직임 중에 가장 큰 변화 꼽으라 하면 아무래도 그 환율 시장의 안정화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한 2주 전부터였죠. 터키의 그 리라화의 어떤 그 급락세, 이런 부분부터 시작된 어떤 그 신흥국 환율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 절하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원화의 평가 절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신흥국 경기 불안에 대한 어떤 그 가세하는 요소로도 작용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서서히 조금은 좀 환율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 우리 시청자분 다들 느끼고 계시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환율은 곧 외국인들의 수급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어떤 그 변수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였죠?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14개월 만에 최대폭 절상을 한 0.67%의 절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 절하 부분, 위안화의 하락 부분은 지금 현재 7위안, 달러당 7위안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가 중국의 그 인민은행, 소위 말하는 그 환율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험 요소 감지해 나가면서 실제로 24일 그들이 기준 환율 산정에 있어서 경기 대응 요소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가 나타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을 시장 내에 내포해 주면서 결국 최근 들어서 특히나 지난 이틀간 어제하고 그저께 무려 1%에 가까운 0.98%의 절상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1,108원에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00원대로 이제 그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난주 외국인들의 수급이 5천억 원의 순매수세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어제도 한 1,400억 원의 순매수가 나타났죠.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 순매도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시장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의 영향 요인으로,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어떤 그 반영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있었던 5개월 사이에 위안화의 평가 절하 부분은 한 6%, 위안화의 가치가 6%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화 환율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고요. 일본의 엔화 환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선진국을 대표하는 국가는 미국, 신흥국을 대표하는 국가는 중국.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의 절하가 결국은 전반적인 어떤 그 신흥국의 신흥국 통화의 그 평가 절하 부분의 상당 부분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일단 쐐기를 박았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둔화되어 가고 있고 위안화의 약세 기조가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환율 시장의 안정세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시장의 안정화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 개선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달러화의 방향성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올 초부터
우리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 한 3조 5천억 원가량 우리 시장의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환율의 어떤 그 움직임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현재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다소간 약화 기조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점차 개선되고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단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그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시장 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FOMC 전도표상에 의하면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2차례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추 2차례 더 인상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이번 9월에 있을 FOMC 회의,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12월에 있을 회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아니면 12월에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게 된다라면 올해는 3차례 금리 인상으로도 그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시장 내에서 99.6%의 어떤 그 서베이 결과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 이미 시장 내 FOMC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시장 내에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그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시장 내 영향은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오히려 강력한 경기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탈, 경기 개선에 대한 펀더멘탈로 오히려 시장 어떤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금리 인상이 크게 유동성의 위축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 개선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면서 골디락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일단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있죠. 낙폭 과대주, 특히나 펀더멘탈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최근 크게 낙폭이 확대되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중국 경기의 개선세와 맞물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PR이 상대적으로 평균 PR보다 좀 낮은 업종, PBR도 평균 PBR보다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최근 들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조금씩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시장에 불안정한 요소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하지만 점차 주변 환경의 안정화에 의해서 시장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 다시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이번 주면 8월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9월 시장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9월 시장 당장 첫 주에는 아마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글로벌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자리를 잡으면서 전체로 다시금 무역 갈등과 관련된 부분, 서서히 이제 그 시장 내 다시금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지금 현재 분위기, 시장의 어떤 그 센티멘트는 상당 부분 안정화 기조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부분, 서서히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심, 특히나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다음 이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듣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 이 나프타 개정 협상이 1년여간의 장기 협상 끝에 타결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갈등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뤄낸 합의여서 좀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향후에 다른 나라들에 미칠 영향이 어떨까요?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 간의 무역 갈등도 사실상 어찌 보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9월 초 다음 주가 되겠죠. 미국의 대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이 우려감이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당장 이 부분도 있습니다. 2주 전에 터키발 어떤 그 신흥국 통화의 위협 부분이 실질적으로 터키산 알루미늄과 터키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부터 실질적으로 발발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무역 분쟁,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사실상 좀 우려 요인은 분명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 협상, 나프타 무역 개정 협상이 사실상 1년 만에 타결에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이죠. 아마도 다음 주 초, 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미국과 캐나다 간의 나프타 무역 개정 협상이 아마도 시작과 동시에 거의 마무리에 바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도 미국과 중국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의 관심 부분은 이미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라는 쪽에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쏠려 있기에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시장 내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지는 방향 쪽에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미 장기화 국면 더 이상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쪽의 투자 심리. 이 부분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선이 되었으면 개선이 되었지 더 나빠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 그렇다라면 미국과 멕시코 간의 나프타 개정 협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점차 시장에 무역 갈등과 관련된 부분 개선의 여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쪽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오히려 개선될 여지, 오히려 시장 내 깜짝 소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다만 9월에 예상되고 있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초 미국과 유럽 간의 유럽산 자동차 수입품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9월 중에 미국이 이미 공표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를 했었죠.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난주 160억 달러 2차 관세 부과에 이어서 이제 3라운드에 돌입할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게 되는데요. 9월 중이 될까? 10월 중이 될까?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근데 설사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발효 시기가 아마도 올해 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 투자 센티멘트가 그렇게 나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고요. 더 이상 지금 현재 오히려 장기화 국면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을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대외 환경이 좀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환율 시장이 안정화 들어가고 있고요. 국제 원유 시장 국제 대표적인 원자재 시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시장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거의 한 68, 69달러 선에 다시 돌입을 하면서 이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은데요. 시장 자리 찾기에 돌입을 했다. 제자리 찾기를 지금 현재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돌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 제자리 찾기에 돌입을 하게 된다라면 결국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되는 부분은 낙폭 과대주의. 어떤 다시 다리매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변동성 이슈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제자리 찾기가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외국인 수급세가 분명히 개선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펀더멘탈 중심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상당 부분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그런 종목군들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최근 낙폭이 크게 나타난 업종군들,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 화장품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엔터주는 최근 상당 부분 상승 기조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펀더멘탈 대비,
그리고 실적 시즌 이후 옥석 가리기에 분명히 들어갔다. 그 옥석 중에서 다시금 제자리 찾기,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 찾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라는 부분. 이제 주변 시장 주변 환경이 안정화에 돌입했다라는 얘기는 시장은 다시금 노멀화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렇다라면 위험 국면에서 가치주를 상당 부분 선호하다가 점차 이제 투자 흐름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과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금리 FOMC의 금리 인상 우려감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모레죠. 한은의 금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 변화, 외국인의 긍정적인 어떤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 진입 여부, 그리고 진입에 대한 확인. 두 번째, 종목별 모멘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낙폭 과대 중심의 어떤 그 전체적인 접근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염두하시고요. 좋은 어떤 투자 결과 만들어 나가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수요일이지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죠. 올해 본 예산보다 10%가량 늘어난 규모인데요. 주요 내용과 함께 또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뉴스의 가장 헤드라인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차지한 뉴스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428조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10% 정도 가까이 늘어난 470조가 넘어가는 규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정부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소득 성장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을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일자리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저성장에 대한 이런 것을 좀 한번 타개해 보겠다. 즉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대응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이 거의 10%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가 거의 IMF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예산 바로 그때 예산이 한 10% 정도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9.7%가 늘어나는 경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상승을 시켜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정부가 좀 코너에 좀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확장적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세율을 좀 더 높이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의 그 종합 부동산세를 부담시키겠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결국은 올해 고용 지표가 지금 현재 쇼크 수준으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올 연말까지라도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를 빨리 올려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어떻게 보면 23조나 됩니다. 23조 5천억 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보면 크게 투입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취업자 수의 증가가 어떻게 보면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지금 이제 얼어붙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년 실업률이 점점 좀 더 풀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 물론 이게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좀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단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였다라는 거.
고용이 돼야지만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야지만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되는 과정이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것 같고요. 이번 또 예산안으로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망가져 있었는데 조금씩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를 좀 더 키워가려고 어떻게 보면 증시에도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난다는 것은 정부에서 알고 어떻게 보면 재정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해 준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일자리 관련된 창출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조금 오늘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라고 합니다. 여야가 규제 완화 대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건지 향후의 투자 의견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융 혁신을 위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좀 많이 부탁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안 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야 간의 이견차가 좀 평행선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 통과는 이미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서는 제3 인터넷 은행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도전하는 이런 기업이 있을까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영업 중인 어떻게 인터넷 전문 은행들에도 어떻게 보면 자본 확충이 계속 돼야지만 대출이나 이렇게 본연의 은행 업무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좀 스탑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여당에서는 우선은 조금 다 풀어주자,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10조 원 이상 어떻게 보면 상호 출자 제한에 대한 이런 기업으로 막 묵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다 풀어주자. 이거는 분명히 적적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명시하면 재벌이나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집단 제외될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이 되면서 좀 급격하게 지금 현재 다툼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금융당국이나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어떻게 보면 우울하다. 이거 당연히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또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자본 확충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또,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런 출범 같은 경우도 다 지금 현재 곳곳이 다 무너져 버렸고, 스케줄상으로도 조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원활하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은산분리가 빨리 어떻게 보면 규제가 많이 완화돼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개인들의 매도로 코스닥 지수가 다시 8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최근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의지도 여전한 모습인데요. 향후의 흐름 어떨지 좀 알려주십시오. 자,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심리적인 저항선을 어떻게 보면 800선을 돌파했다가 어제는 다시 잠깐 무너졌긴 했는데 그동안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을 차지했던 제약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좀 물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바로 회계 처리 이슈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그 이슈는 금감원 쪽에서 구체적인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보면 내주면서 어떻게 보면 큰 고비가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정부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코스닥 벤처펀드나 여러 가지 이런 펀드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또 수급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여겨도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향후에 뭐 코스닥의 뭐 그 반등의 부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현재 경신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호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만으로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가 아니면 그 다음 단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애플의 어떻게 보면 신제품 효과가 조만간 또 3분기 말부터는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거래대금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 뭐 IT 업종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책 모멘텀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라인까지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는 이제는 또 바닥권을 완전히 다 잡아줬으니까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 전략이 더 강할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여쭤볼게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현재 조금 강한 박스권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그 실적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같이 어떻게 보면 동반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피다 코스닥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좀 물음표가 더 달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직 어디가 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이 어떻게 보면 나프타가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면서 무역 분쟁이 조금씩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11월에 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도 좀 저점은 정확하게 잘 지켰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를 반영했을 때 우리가 PBR 한배선이 2230선 정도가 되는데 그 라인을 이번에도 강하게 지지가 됐다는 건 시장에 좀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힘들어도 잘 움직여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기가 좀 무너졌다가 다시 급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MLCC 고서양 어떻게 보면 MLCC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점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가 뭐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헬스케어의 업종들, 대표적으로 덴티움 같은 경우에 대한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을 많이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 호전 종목들에 대한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여쭤볼 텐데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하네요. 네, 미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끝이 어딘지 모를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지금 미국의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그 나프타 협상 개정 협상 타결이 어제 있었는데요. 또 하루 만에 캐나다와 협상이 좀 진행됐다. 트럼프 정부의 불도저식 무역 협상의 압박에 승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캐나다도 좀 손을 드는 듯한 모습인데요. 무역 분쟁의 낙관론이 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터키가 전일 증시를 개장했는데요. 또 터키에 대한 독일의 긴급 금융 지원과 미국의 또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또 미 경제 지표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향성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장 투자자들은 가파른 상승세에 지금 차익 실현을 언제 할지 지금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은 과연 그 트럼프의 정치적 이슈와 트럼프 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멘트를 좀 확인 하나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 장마판 그 구글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가 있었는데요. 그 좌파 기사가 트럼프 뉴스를 검색하면 96%를 차지한다. 이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백악관에서 그 구글을 유심 있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언급하는 듯한 언사를 하면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가 0.8%나 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돌발 상황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금일은 지금 나스닥 포인트를 먼저 지지 저항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단 포인트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상단 포인트가 지금 7,600원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7,597.25 라인, 중단으로는 7,578 라인, 하단으로는 7,564 라인에 위치한 모습인데요. 어제 지금 보더라도 하루 종일 좀 박스권 장세의 흐름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상승 흐름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다 하단 지지 라인에서 멈추고 다시금 상승폭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시장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금일은 그래서 상단 언저리 부분에서 매도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상 포인트를 보시라도 3거래일 연속으로 조금 올랐고 금일은 하단으로 좀 열린 듯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금일은 하단 포인트인 7,564 라인이 좀 무너지게 되면 밑으로 지지 저항대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금일 눌림 시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지금 어제 좀 새벽쯤에 하락세가 있다가 다시금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지금 장 초반의 모습을 보시면 69.20 라인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69.20 라인, 중단으로는 68.54 라인, 하단으로는 68.21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또한 지금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아 있으실 텐데요. 금일은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지금 하방으로 내릴 만한 데일리적 사유를 보더라도 없었는데요. 원유 시장에 대한 수요는 굳건한 편입니다만은 결국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크루드 오일도 좀 쏟아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가파른 상승세가 3일 연속 있었기 때문에 하단 지지 여부 라인을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단 지지 라인이 지금 68.20 라인 정도 되는데요. 결국은 이 하단 지지 라인이 붕괴된다면 크루드 오일도 밑에 견고한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방으로 조금 더 흐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도 금일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를 지금 보시면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는데요. 결국 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지금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1.17500 라인까지 지금 올랐었는데요. 중단 라인을 보시면 지금 1.1712 라인, 하단으로는 지금 1.1679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일봉상 포인트를 보시면 상단으로 지금 강한 돌파를 좀 이루어다가 피로도가 좀 가중된 듯한 모습입니다. 결국 상단으로도 좀 열려있는 듯한 모습이고 하방으로는 지지대가 그래도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르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금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느냐가 지금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단 지지대보다는 하단 지지대가 견고한 모습이긴 하나 상승 피로도가 상당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유로는 하단 지지대 여부를 확인하고 1.17000 라인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일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네, 골드는 새벽장쯤에 거의 좀 원웨이 장세가 나왔었는데 거의 100픽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었고요.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새벽녘쯤에 하락하는 모습. 지금도 하단 언저리 부분에 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1220.7 라인, 중단으로는 1214.6 라인, 하단으로는 1205.8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지금 가장 골드의 관망 포인트는 1200 라인인 것 같습니다. 이때 지지대가 지금 1200 라인이 남아있는데요. 1200 라인을 지금 딛고 다시금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올지 아니면 지금 금일 하단 지지대에 있는 1205점 라인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1200 라인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일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단으로 지금 저항대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골드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결국은 하단 지지대가 붕괴된 이후부터는 매도 접근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선물 투자 전략도 여쭤볼 텐데 오늘 방향이 어떨지 구체적인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네, 요새 국내 선물도 좀 재미를 많이 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증시가 코스닥 중심으로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국내 선물도 결국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미 증시에 대한 훈풍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무역 분쟁이 좀 잦아들면서 국내 증시 및 선물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종목군별로 보자면 모두 좀 상승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제약, 바이오, IT, 반도체, 또 전체에 보면 엔터주까지 수남의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의문인 게 확고한 상승 동력 인재에 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쟁이 지금 무역 분쟁이 완화가 좀 되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영향이 하향 안정세에 좀 접어들면서 기습적 반등이지 않나 이렇게 주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증시 거래 대금은 지난주까지 보면 지속적으로 좀 감소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어제부터 조금 증시 대금이 좀 올라가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추세 반등을 좀 섣부르지 않는 판단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접근이 국내 선물과 국내 증시에는 좀 유효한 장세지 않나 이런 지금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내 선물 상단 포인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상단 포인트는 어제 299.05 라인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299 라인까지 올라왔었습니다. 300포인트는 지금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299.05 라인, 중단으로는 297.90 라인, 하단으로는 297.00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300포인트까지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금일 국내 선물도 결국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증시의 이동이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정부 부양책이나 조명을 받고 있는 측면이어서 금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 했고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김홍식 팀장, 원종현 팀장 두 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밤사이 중북부로 200mm 안팎의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중북부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아침까지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이면 중북부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이 밑으로 남하하면서 이번엔 충청 이남에 비를 뿌리겠고요. 모레는 남부지방에, 제주도와 남해안은 토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모레 중부지방엔 소나기가 지나겠고 일요일 강원 영동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중북부에 70에서 150,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도와 전북, 경북엔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 경남과 전남, 제주도에는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산사태 및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의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북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충청 이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북부는 비가 오면서 더위가 쉬어가겠지만 충청 지역은 30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3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비가 오는 지역은 선선하겠지만 소나기만 지나는 곳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광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